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택과 관련된 종부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교재 440페이지를 펴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일단 합산을 해서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6억.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비를 곱하자?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곱하고 세금률은 0.5에서 2%. 다만 이제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냈던 거는 빼주자. 기납된 연세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보다도 당년도에 너무 많이 나오면 한도를 두자. 이렇게 했었죠. 그걸 세부담배 상한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분이 갑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파트가 4억짜리, 여기는 아파트가 3억짜리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방금처럼. 근데 을이라는 분은 이 아파트가 7억짜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합계를 내서 합쳐가지고 6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를 부과하고 또 여기도 6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를 부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의뢰한 사람이 거품을 부는 거야. 응? 공부 좀 한 거야, 이분이. 아니, 내가 알기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과다 소유 억제 아니냐, 과다 소유. 그러면 내가 과다 소유한 거냐 이거지. 나는 집 한 채 아니냐, 한 채. 한 채.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무슨 큰 문제냐 이거죠. 실수요자다. 나는 실수요자다. 실수요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종부세 취지는 안 맞지 않냐 이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돼. 그렇죠? 어쩜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그 사람의 인적성을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실수요자야.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인적인 사항, 특징을 따져서 좀 차등으로 해주자. 구별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는 기준금액을 올려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분은 여기다 3억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3억을. 얼마야? 3억.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억이 되는 거죠. 9억이. 그러면 9억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네. 안 넘었으니까 종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종부세 없다. 말 되죠?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집 여러 채를 벌려놓는 것보다는 한 채를 똑바른 걸 갖고 있는 것이 종부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병과 정이 있어요. 병과 정.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은 이 병과 정을 좋아할 거예요. 병과 정을 좋아하게 될 거야. 그렇죠? 네. 왜 민법에는 병과 정이 있을까? 그냥 갑과 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제 공부가 되면은 병까지는 이해를 해. 병까지는. 근데 정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정 떨어져 아주. 네. 그렇죠? 만약 민법 문제가 갑을병정 문제가 한 10문제 쫙 이렇게 나온다. 그럼 쓰러집니다.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읽고 있는데 정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뭐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이 많이 안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민법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저게 뭐야? 네. 하여튼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게. 뜨거운 맛을 보실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병이라는 분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이분도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10억. 자, 그러니까 집 한 채 막 10억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10억짜리 아파트는 저 3억짜리 아파트하고 무슨 내부 구조가 많이 다를까요? 네? 큰 차이 없어요. 다만 왜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땅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땅값이 비싼 거니까 땅값이. 우리가 전국의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요? 네? 종로? 명동. 네. 여러분들 20대, 30대 때 그때 가본 명동이 지금도 비싸요. 그렇죠? 명동 가봤죠? 네. 그 명동은 지금 그게 얼마냐?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
네. 그러면 1제곱미터당 네, 3.3제곱미터당 10억이야. 아니 10억이래. 1억. 거기가 무슨 스타벅스 자리겠어요. 그 자리가 1억 1,000인가 그래요. 1억 1,000. 커피를 그런 데서 마셔야 돼요.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당 1억짜리 땅에서 딱 마셔보면 기분이 좋잖아. 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명동 땅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6, 70년 전에도 명동이었고 지금도 명동인 거야. 강남이라는 데가 지금 뭐 항상 하도지만 강남도 신도시예요. 강남이 1기 신도시야.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강남 다음에 생긴 데가 이제 분당, 천당 밑에 분당, 그렇죠? 네, 그 옆에가 그 다음에가 이제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동탄 신도시. 많이 이런 게 이제 신도시가 이제 막 생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도 기회는 늘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 그 당시에 살 걸. 그럼 지금은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지금도 기회는 얼마나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 또 그런 얘기 할걸요? 그때 공부할 때 살 걸. 응? 그때 밥 먹고 와서 좀 살 걸, 볼 걸.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기회는 있다. 근데 우리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10억 1세대 1주택 여기도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은 6억 여기는 1세대 1주택은 6억이 아니라 기준금액이 얼마라고요? 9억이랬죠. 9억. 9억을 따진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도 9억, 여기도 9억이야. 그럼 9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9억 넘었잖아요. 그러면 요 초과된 금액 1억에 대해서 또 요 초과된 1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분의 나이가 47세예요. 그리고 요 주택의 소유 기간이 4년이야, 4년. 네. 완전 죽을 사자가 두 개가 있어. 그렇죠? 자, 근데 정이란 분은 연세가 72세예요. 그리고 보유한이 10년이야. 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1억에 대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1억만 생각한다면 종부세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되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거품을 무시는 거야. 그런 게 어디냐 이거야. 내가 이 친구는 나이도 많고 보유기간도 긴데 세금이 어떻게 똑같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 부동산에 무슨 나이가 중요해요. 제가 투자를 잘한 거죠 제 나이에. 그렇죠? 이 할아버지는 막 이제 거품 무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어디냐? 종부세는 인세 아니냐? 인세 아니냐? 우리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이라는 거 아시죠? 연말정산하면은 나이 이런 거 고려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네, 부양가족 공제라는 걸 해준다. 부양가족. 나이가 많으면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으면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어정쩡한 나이야. 어정쩡한 나이는 부양가족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탈퇴시켜야 돼요. 공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은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주렁주렁 매달리는 건 좋은데 뭐 이게 부양가족 공제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공제도 안 돼. 나이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정쩡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세 이하가 된다거나 60세 이상이 되면은 형제 자매는 공제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양가족 형제 자매가 있는데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 그러니까 나이 어린 형제는 돼요. 근데 어정쩡한 38세야. 이 계륵이 아주 그냥 네. 일어나도 안 일어나냐 아줌마. 응? 밀어야지 일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그 집에서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팔자인 거야. 응?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셔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인생이 힘든 거야. 네. 그렇죠? 근데 누구는 대굴대굴 굴러다녀도 바닥을 좀 안 해. 여러분 형제지간도 그런 사람 있죠? 꼭 있어요. 쟤는 진짜 근데도 무슨 복을 타고나서 내가 벌면 걔한테 가 돈이.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타고난 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벌러 가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벌어봤자 저쪽으로 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이를 따져서 보유자를 따져서 할아버지 어떻게 드릴까요? 자, 세액공제를 해달라요. 세액공제. 세금을 깎아달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연령을 따져서 두 번째는 보유기간을 따져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세액공제를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점이 있겠죠? 기준점이. 그 기준점이 여러분 교재에 써 있는 거예요. 페이지 441페이지 가로 5번. 가로 5번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나와 있죠? 별표치 하나 해놓으시고. 자, 1번. 연로자가 되셔야 돼요. 연로자. 연로자가 되시면 연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거기 박스에 보시니까 만 몇 세 이상이에요? 60세.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나이를 따질 때는 보통 만으로 따져요. 만. 그럼 만 60세면은 60세 넘으시는 거죠, 원래. 그렇죠?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그다음에 65세 이상 1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예요. 그러면 이분은 연령별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은 안 돼요, 연령이. 60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되죠. 그럼 몇 프로 되실까, 이분은? 72세시니까. 30%. 60, 65, 70이니까 30% DC받는 거예요. 오, 30%면 많이 DC를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몇 프로예요? 20%. 그다음에 10년 이상은 40%. 그러면은 이분은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이분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분은 돼요. 몇 프로 될까요? 40%. 10년이니까. 그렇죠? 10년이면 40% 된다며요. 그러면 이분은 이것이 중복 공제가 되냐? 예, 중복이 돼요. 이건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 공제가 되면은 이분은 또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70%. 오, 많이 DC가 되네, 이분은. 그럼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내실 게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70%면 70만 원 DC 받는 거야. 그럼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요거 돼야 안 돼? 안 돼. 5년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100만 원 내고 이분은 3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보유연이 길면 세대상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적사항, 지금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이런 인적사항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세금에 차등을 두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 인세가 복잡한 거예요. 나이가 몇 세세요? 몇 년 갖고 계세요? 어디에 사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인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죠? 세액공제 제도. 네. 그리고 이제 440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란에 보면 박스에 소유자별 440페이지에 다시요. 과세표준 보시면 소유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밑줄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는 3억 3억에 사이다 써놓습니다. 기초공제 써놓으세요. 기초공제 3억 6억 더하면 얼마예요? 9억이죠. 이 말뜻이 뭐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6억만 빼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6억에 3억을 빼준다고 그랬었죠. 토탈 9억을 빼주는 거죠. 말 됩니까? 네.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로 갑니다. 442페이지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어떠냐? 얘도 주택하고 비슷하겠죠, 뭐. 얘도 주택하고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토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일단 토지는 주택과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토지는 토지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토지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아까 했었잖아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무슨 과세? 분리과세 방금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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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합산. 그렇죠? 네. 별도 합산. 점점 가서 이게 나아져야 돼요. 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분리과세. 분리과세다. 그럼 분리과세는 규제가 되는 땅이에요?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규제가 안 되는 땅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며.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잖아. 분리니까 규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규제하지 않는 땅이다. 그러면 규제하지 않는 땅의 의미는 뭐였냐면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 내야 안 내요? 종부세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 대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별도 합산과세야. 별도 합산과세는 재산세는 내는 거예요. 근데 종부세도 내는 거야. 얘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과세. 얘는 재산세도 내고 또 종부세도 내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재산세 내고 또 종부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별도하고 종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과 별도란 말 뜻을 몰라버리면 아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해가 좀 빨라지는 건데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지난주 인강을 보셔야 돼요. 아셨죠? 혹시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 빠지게 되면은 이게 타격이 큰 거야 이게. 지난주께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근데 빠졌다면은 꼭 못 들은 주의권은 보충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든 간에 대충 듣든 어떻게 빨리 듣든 간에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따라갑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농지 같은 거. 우리 평택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공장 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그럼 그 공장 부지는 종부세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내가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를. 축산업. 그러면 축사용지 있죠? 그것도 종부세 안 나와요. 축사용지도. 그거는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대지, 그다음에 잡종지, 그다음에가 건물 A, 건물 B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잖아요, 부자. 부동산 부자. 그렇죠? 자, 이런 날이 오겠죠? 올 거야. 그러면 일단은 토지를 구분해 봐야 돼요. 그럼 얘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죠? 건물이 없는 땅은 분리해 아니에요? 분리가 아닌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얘는? 종합으로 가야지, 종합. 비삼용이니까. 잡종지가 뭐예요? 잡종지는 잡스러운 땅. 잡종지니까. 그러니까 갈대밭으로 쓸 수, 갈대밭 채석장. 그러니까 용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잡종지예요. 잡종지. 그러면 잡종지나 나대지는 비삼용 토지니까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영업용 토지였잖아요. 그럼 상가토지. 맞죠? 상가토지. 그러면 일단 토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는 무슨 합산? 종합합산. 얘는 무슨 합산? 종합합산. 얘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얘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우리가 합산하자 이거예요.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우리가 합산하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나대지. 그러면 일단은 계산의 흐름은 자, 공시가액의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합에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액을 차감을 하고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택도 토지도 주택처럼 1차적으로 재산세를 다 냈겠죠. 다 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또 종부세를 2차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뭘 빼준다? 이미 낸 거 빼준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요 재산세 낸 게 있으면 요거는 기납된 세금이므로 빼주고 나머지가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요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쳐서 이 세금이 전년도에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종부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물어보는 게 뻔하죠. 기준금액이 얼마니?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몇 프로니? 세금률이 몇 프로니? 기납된 재산세는 왜 빼니? 남이사. 자, 사안비율은 몇 프로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뻔하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얘는 얘끼리 합치고 얘는 얘끼리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공시지가 조회를 딱 해보니 얘가 4억짜리 땅이고 얘가 3억짜리 땅이야. 그러면 도합 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금액이 요 땅에 대한 거 이건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 요 종합합산 되는 땅의 기준금액은 얼마냐? 마이너스 5억입니다. 5억. 그러니까 5억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5억. 그럼 뭐 5억. 그럼 이게 7억이 되는 거잖아요. 7억에서 5억을 빼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아까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프로였었죠? 80%. 80%의 의미는 이걸 금액을 좀 조정해 준다고 그랬었죠? 그냥 80% 곱해줘. 자, 그리고 세율은 종합합산은 0.75에서 2%의 누진세로 갑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자, 그리고 기납된 건 빼주고 종부세와 전세합이 전년도 150%를 초과하지 못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물어보는 게 뻔하지. 5억은 요 금액은 기준금액이 5억이냐, 공정시장가액 80%냐, 세금률은 몇 프로냐, 그 다음에 상환비율은 몇 프로 되냐, 그렇죠?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얘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얘는 별도 합산. 별도 합산도 뭐 금액이 있겠죠. 거기서 기준금액이 얼마냐? 얘는 80억. 얘는 80억이에요. 80억. 이 80억 기억하셔야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0억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0.5에서 0.7%의 누진세로 갑니다. 다 누진세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90억짜리 땅값이 90억이고 얘가 30억이었다 땅값이. 그러면 합치면 얼마요? 120억. 그러면 120억에서 80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20억에서 80억을 빼는 겁니다. 그럼 120억에서 80억을 빼주면 얼마죠? 40억. 그럼 40억에 80%. 그럼 40억이 80%가 되면 얼마예요? 32억. 그렇죠? 32억이 되겠죠. 32억.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7에서 5억 빼기 80%.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 7에서 5억이면 2억이죠? 2억에 80은 얼마죠? 1억 6천. 1억 6천. 1억 6천. 1억 6천. 그럼 1억 6천에 세율을 곱하자. 얘는 32억에 세율을 곱하자. 이런 논리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네. 다만, 그럼 이거 계산을 다 할 줄 알았냐?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왜? 이 계산을 누가 하는 거야? 이거 계산 누가 하는 거죠? 세무서가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세무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 가면 날라도 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종부세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고. 아, 예, 제가 이번 합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는 마음으로. 계산합니다. 30분째 계산이 안 돼요. 고객님 커피 다 마셨어. 네? 아직도 좀만 기다려보세요. 1시간. 그래서 손님이 없어졌어요. 네? 자, 계산을 왜 해줘, 이거를. 이거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이거 다 파악해서 손님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세무서 가서 물어보시고, 저랑은 계약서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0분이면 끝나. 날씨 추워 죽겠는데 빨리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만약에 계산 문제를 낸다면 그 출제원이 이상한 사람이야. 고지인데 그걸 물론 신고를 선택할 수는 있어. 근데 신고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거기서 받지. 웬만하면. 기업은 신고할 수 있어요. 기업은 격리과가 있으니까 격리부에서 이제 격리과 직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더라도 숫자 물어보는 거야.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손님이 물건을 들고 왔는데 종부세 이거 어떻게 제가 집이 많은데 이 종부세가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집이 많으신 거를 보아하니 얼굴을 보아하니 종부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얼굴 보고 고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안내는 해야 되거든요. 아, 합쳐 보니까 이 땅값을 합쳐 보니까 선생님은 이게 5억을 넘으시네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요 해당 세무서 가서 더 물어보셔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가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일단 납세무자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박스 보시면 국내에 소지하는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까?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되어 있고 별도 합산 얼마를 초과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80억. 다만 박스 밑에 보시면 다만 재산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재산세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그럼 분리과세 토지가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농지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등등등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빼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전국의 종합합산 대상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개인의 경우에 소유자별 합산해서 5억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별도 합산은 몇 프로 곱한다 되어 있어요?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다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0보다 작다면 0으로 본다 이거죠. 0보다 작다면 0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걸 뺐는데 요걸 딱 뺐는데 요걸 딱 뺐는데 요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냥 제로로 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4억이야. 합쳤더니 4억이야. 그러면 4 빼기 5는 0. 4 빼기 5는 0. 그렇죠? 마이너스 1억이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은 세금 돌려줘야 돼요. 그럼 국세청에 돌려주겠어요?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유리한 대로 하는 거야. 플러스가 나면 세금 내래요. 마이너스가 나면 돌려줄 거 아니야. 그때 뭐라? 그때는 제로. 4 빼기 5는 제로.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하고 틀려요. 네, 4 빼기 5는 제로.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죠. 얘는 80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80%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 자, 오른쪽에 세율 있죠. 자, 15까지는 1000분의 7.5. 1000분의 7.5면은 몇 프로예요? 0.75%죠. 0.75%. 45억을 넘어가면 2%. 그러니까 0.75, 1.5, 2% 점점 올라가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요율은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고, 박스 밑에 보시면 2번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된 세금은 이를 공제한다. 왜 공제한다? 왜 공제한다? 이중과세 방지. 방금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미 냈던 재산세를 빼주자 그랬어요.
이중과세 방지. 별도 합산이에요.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 자, 얘는 200억 원 이하까지는 1000분의 5. 1000분의 5면은 몇 프로죠? 0.5%. 400억을 넘어가면 2억, 와, 엄청납니다. 2억 2천만 원을 기본으로 내야 돼. 2억 2천. 집안채값 날아가는 거야. 플러스 400억 초과 금액에 1000분의 0.7%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죠, 세금이. 근데 이걸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는 거야. 그 매년 2억 원대를 갖다가 10년 되면 20억인 거야, 세금만.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야 돼, 없어야 돼요? 네? 그래도 많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맨날 없어서 고민할 게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박스 밑에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이미 토지분 전세로 부과된 세금은 이를 공제한다. 왜 공제한다고요? 왜 공제한다고요? 이중과세 방지. 자, 자꾸 반복하시는 겁니다. 3번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은 어떤 뜻이에요? 전년도보다도 당해년도에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야, 여기까지만 내라 라는 뜻이었었죠? 그러면 상한 비율이 동일한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당해 납세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의 총세액 상당액. 총세액 상당액이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칭합니다. 그 세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별도 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줄 당해 납세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총세액, 재산세, 종부세 합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도를 뭐라고요?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줘야죠. 그러면 이런 종부세는 어떻게 낼 것인가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납세 절차. 1번 부가징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밑줄 원칙은 무슨 징수? 부가징수. 누가 부과할 건데? 정부가. 그럼 정부가 고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언제까지가 납기냐?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는데 자, 밑줄 12월 며칠이에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4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종부세 납부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내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다만 얘는 예외적으로 선택적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신고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고 싶다면 두 번째 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세. 자, 이제 부가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가세는 뭐예요? 바늘이에요, 실이에요? 실. 종부세 바늘이 가면 실인 부가세가 있어. 어떤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종부세가 어쩌고 나왔는데 요 종부세가 뭐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이 나왔으면 요 10만 원에 곱하기 20%인 농어촌 특별세가 2만 원이 발생한다. 이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입니다. 분납은 나누어 내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얼마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몇 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까지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납이라는 단어 우리 재산세 시간 배웠었죠? 똑같아요. 그러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고 1000만 원 넘어가면 그 해당 세액의 50% 이하다. 그럼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700만 원 나왔어. 700만 원 나오면은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500만 원을 내고 다시 나중에 200을 내라 이 뜻이죠. 말되죠? 그 다음에 종부세가 만약에 2천만 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고 다시 2개월 뒤에 1000만 원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납하는 인생을 살자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소득세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네, 이제 2주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쫙 이 전체 진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12월이 빨리 가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종부세라는 세금, 자, 어떤 세금이 있었죠? 재산이
재산이 어떤 사람? 많은 사람. 그렇죠?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 부동산 중에 어떤 거? 토지라든가 주택. 건물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와 주택. 토지도 분리 토지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분리. 그렇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만 들어간다. 그럼 합산하면 무조건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합산을 해서 이것이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종합합산은 얼마? 5. 별도합산 얼마? 80억. 넘었을 때만 종부세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5억인데 얘 4억이면 4 빼기 5는 0. 그렇죠? 환급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공정시장가입비를 몇 프로? 80%를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진세율로 계산을 해주자.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와요. 근데 이 세금이 나왔면은 이것이 전년도 대비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였었죠. 이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도 비율까지만 종부세를 우리가 받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죠. 한도 비율까지만 종부세를 우리가 부과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주택은 어떠냐? 주택은 우리가 일단은 재산세를 먼저 매기는데 주택은 합산과세였어요? 개별과세였어요? 개별과세. 걔는 개별이야. 따로따로. 처음에 자료해줘. 이렇게 개별조. 개별조 내세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주고 0.0.4의 누진세를 해준 다음에 세금이 나왔는데 종부세 할 때는 다 합치는 거야. 합친 걸 공시하도록 돼 있어. 그걸 뭐라고요? 공시가격의 합. 거기서 기준액이 아까 얼마 했었죠? 6억.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던져서 9억. 거기다 공정시장가입비율 몇 프로? 80%. 세율은 0.5에서 2%. 그렇죠? 네. 요새는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네. 기대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네. 뭐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네. 어차피 다음 주면 까먹을 거야. 그러면 이 종부세 나온 거에서 자, 이미 냈잖아. 이미 재산세를 냈잖냐. 그러니까 기납된 재산세를 빼주자. 그럼 이 종부세와 재산세 합이 전년도에 몇 프로 초과하지 못한다.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요? 세부담 인상화. 그러면 종부세만 달랑되나 농특세가 딱 달라붙는 거죠. 바로 달라붙어요. 20% 농특세. 이걸 뭐라고요? 부가세. 그럼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언제부터? 12월 언제부터?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납부하자. 맞아요. 이게 종부세예요. 다만 어르신은 또 장기 보유한자는 혜택을 준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자 중에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 되신다거나 몇 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하면은 기간을 따져서 나이를 따져서 세액공제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예, 이게 인세다 보니까. 그래서 세액공제 제도가 있었어요. 토지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토지는 없어. 토지는. 응? 주택만 해줘요. 왜 그런 건데? 그건 여자수 마음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정부는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야. 근데 그 논리는 뭐 그런 거죠. 굳이 따지자면 우리 개론에서 말하는 주택은 선택제일까요? 필요제일까요? 필요제. 필요제만 아시죠? 네. 그 다음에 토지는 선택제거든. 그러다 보니까 필요제 중심으로 항상 모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집에서 선택제예요? 필요제예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선택제인지 필요제인지? 자, 필요제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득세라는 단원부터 이제 거의 끝부분 다 왔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